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읽기와 도서관 그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식산업으로서의 컨텐츠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학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컨텐츠에 대한 다른 맥락에서의 이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컨텐츠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게 산업으로서 컨텐츠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담았으면 싶어서 한번 시간을 내봤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문화산업으로서의 컨텐츠 얘기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 문화산업 둘 다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고 컨텐츠가 그 중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컨텐츠 산업과 지식산업을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식 덩어리? 지식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텐츠는 실은 실체가 안 보입니다. 어디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쳐다볼 뿐이지 그 컨텐츠는 그것을 담고 있는 알맹이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글자로 표출될지 영상으로 표출될지 소리로 표출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상물로 표출될지 아니면 어떤 풍광으로 또 공간으로 건조물로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내부의 어떤 그 속성이라기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말하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크게 해석해 보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으로 볼 수도 있고 문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식으로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자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 실체 내부의 어떤 가치라면 지식도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내가 말로 표현할 때, 글로 표현할 때, 또는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따라서 저 사람이 담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어떤 에티튜드, 에티켓, 또 그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어떤 그 다양한 그 소양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지식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그 내용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얘기들, 문학적인 얘기들, 여러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꼭 알아야 할 만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들까지 굉장히 폭이 넓은 게 지식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체가 그 지식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내부 세계를 구축하고 그 지식으로 드러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라고 우리가 명명한다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지 하는 얘기들 아니면 이게 일반화시키지 않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은 그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진짜 중요하지만 꼭 알 필요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지식이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국산, 사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런 모든 영역 포함해서 우리 예체능에 관련된 것들, 도덕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쳐가면서 경험하면서 익혀야 할 것들을 미리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 어떤 작가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전부 다 유치원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우린 해마다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가면서 배워가면 조금씩 그 질을 높여가고 범주를 키워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미디어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되어지고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충돌이 생기는 거죠. 기술적 충돌이 아니라 문화적 충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커뮤니티가 작게 얘기하면은 동네에서부터 크게 얘기하면 국가, 더 크게 하면 글로벌 이 전 우주 세계가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서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게 이제 지식이란다면, 그 지식을 갖고 상업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지식 산업으로 성장하겠죠. 그 지식 산업 쪽에서 그 컨텐츠를 그 작게 해석해서 지식이라는 아주 조금, 지식보다 폭이 넓은 컨텐츠는 엄청 폭이 넓은 건데, 그래서 지식이라는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그걸 상품화할 수 없을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식이 우리가 다 배워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참 딱딱한 것들이거든요. 당장에 오늘 내일은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으라고 하니까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그때그때 성장하면서 그거 갖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식을 대중 앞에 끌어내서 상품화하겠다. 그러니까 지식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보겠다. 예전엔 지식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정도를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였던, 지금 온 세상에 끌고 나와서 그 지식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죠. 나만이 아는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해석을 갖고 있는 지식인데, 이것을 상업화해서 끄집어내겠다. 결국 오락화하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요. 재미도 봤습니다만, 아, 저게 저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그걸 조금 희화하다 보니까, 뭐, 재미는 있었지만, 실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아픔을 딛고 무엇까지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또 우리가 쉽게 관심 갖기 힘든 분야에서 성공한 얘기들. 그러니까 지식 그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인간이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식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어떤 가치, 절대적인 가치 부여라든가 필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렸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지식산업이 성장해가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지식산업이라고 해서 꼭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느냐 하면은, 아, 저 일이 저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포함해서 지식이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상품으로, 지식을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을 지식산업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묶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출판산업입니다. 출판산업은 우리가 지식산업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출판산업이었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담아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출판이었을 테니까요. 결국 출판이 갖는 의미는 복제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제 생산을 통해서 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판매가 돼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소멸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겠죠. 그 출판도 지금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책을 출판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하는 시절에는 책을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출판업자들도 책을 하나 만들겠다면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수요를 생각하고 이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고 출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존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되면서부터 누구나 다 쉽게 책을 낼 수 있고, 지금 이 유튜브처럼 누구나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까 출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출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니, 출판이 아니라 이 지식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견제가 필요합니다. 난무하고 있는 엄청 많은 것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다 열어둔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 말이 옳은지 그른지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통제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엄격해지고 너무 통제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탄압으로, 제재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출판입니다. 폭넓게 얘기해서 뭐 문자를 포함해서 모든 영상 매체가 다 해서 넓게 얘기하면 그 출판에서 문제는 그 비용에 대비 나와 있는 품질에 대한 얘기, 그 품질보다는 신뢰에 대한 얘기,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물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큰 흐름과 방향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화합에 대한 얘기, 좀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만큼 이걸 지식이라는 울타리에서 놓고 본다면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내용, 본체가 갖고 있는 것을 지식체로 놓고 그 지식이 어떻게 하면 상품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전 과정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하나의 지식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산업한다면은 지식이라는 요 객체를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마케팅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얘기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지식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식경영은 말 그대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 또 실은 이 회사의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회사가 가져야겠어라는 생각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회사 시각에서는 지식경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뒤집어 놓고 본다면, 개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내가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 지식이 온당히 쓰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지식이 끊임없이 기여하고 이 사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느 날 저 사람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 아는 게 없어, 발전이 없어 보다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 그래서 지식을 대하는 개인의 자세는 지식 경작, 내가 계속 키워가는, 지식을 키워간다고 해서 매일 공부를 하라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매일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법과 기술을 개발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런 사회가 우리가 학습하는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없이 끝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습의 기본이죠.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얘기입니다. 다만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서들의 시각이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고 책을 읽으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공유된 경험이 다시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원지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왜 그래야 하냐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AI 기기가 나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율학습하는 기기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방법을 다 일러주어야 기계가 거기에 반응을 했었다마는, 지금은 기본적인 룰만 만들어주면 스스로가 학습을 해서 구조화해가는, 그래서 어떻게 이 기계를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굉장히 합당한 그 자체가 지식체가 되어가는 거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긁어 모아서 자기가 해석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무엇에 대한 질문을 다 압니다. 그 정해진 질문에 답을 외우는 거죠.
그 질문이 뭐 질문을 안다기보다 질문의 구조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답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외우고 그 얼마나 많이 표현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이었죠. 기억력과 외우는 그 방대한 양을 외울 수 있는 힘. 그래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많이 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넓게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읽은 게 전부이고 내 세상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쌓았죠. 근데 인터넷이 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파편화되어서 인터넷 세상에 모두 다 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될까요? 예,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굳이 내 머릿속에 담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기기들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할 때 적기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모든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 아니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쏟아내서 표현이 가능해졌고 표현했고 그걸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오늘까지라는 얘기죠. 내일은 또 그 내일의 오늘까지 그 수준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은 오늘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들이 쌓여있는 것. AI에게 질문을 던져도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교하게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면 얻어낸 답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틀 안에 존재합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나가지? 우리가 미래라는 걸, 미래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걸 놓고 보면, 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집어보고 비틀어보고 하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환경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엮어가면서 새롭게 도출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AI에게 아직까지는 그런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AI에게 그 힘을 학습하게끔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왜라는 질문 따고 어떻게라는 질문 따고 뒤집어 보는 얘기도 하고 비틀어 보는 얘기도 하면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마 그렇게 만들어 가면 기기가 우리를 앞설까, AI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호기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질문,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을 기기가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결국 인간이 만든 세상을 기기가 흡수하고 기기가 전 세계 인류에게 그것을 공고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 그러면서 예전엔 이 소위 특출난 집단이 올라가고 끌어올라왔지만 지금은 이 특출난 집단이 올라가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서 모든 인류가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에서 출발했지만 이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돌멩이꽃 같은 얘기입니다. 컨텐츠를 툭 던져서 우리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을 집어넣고 지식을 쌓아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 산업으로서의 컨텐츠 얘기를 좀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식을 해석해가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